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미스터트롯 시즌1이 끝난 지 5년이 지난 지금 탑10 가운데 누가 가장 성공한 가수로 자리 잡았는지 냉정하게 추적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인기 비교가 아니라 무대 밖 현실에서 살아남은 진짜 승자를 가려내는 기록입니다. 2020년 미스터트롯 시즌1은 트로트 시장의 지형을 완전히 바꿨고 탑10은 방송 직후 모두가 주목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출연 당시의 순위와 실제 성공 곡선은 점점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국민 가수로 굳어졌고 누군가는 팬덤을 확장했으며 누군가는 조용히 자신의 영역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방송 이후의 선택이 커리어 전체를 바꾸는 결정적 변수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음원 성적, 방송 출연, 광고, 행사, 팬덤 규모와 같은 외형적 지표뿐 아니라 활동 지속성, 대중 인지도, 그리고 브랜드 가치까지 함께 비교합니다.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지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누가 가장 멀리 갔는지 그 과정과 이유를 하나씩 분해해 보겠습니다. 각 가수의 이야기는 겹치지 않도록 분리해 다루며 사실로 확인된 활동만을 기준으로 분석합니다. 영상 중간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알림 설정은 채널을 성장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미스터트롯은 오디션이었지만 이후의 성공은 오로지 개인의 선택과 실행에 달려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미스터트롯이라는 간판을 벗어난 뒤 각자가 어떤 길을 걸었는지를 차분하게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비교는 누가 더 유명한지를 넘어서 누가 더 오래 살아남았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될 것입니다. 미스터트롯 시즌1 이후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시장을 장악한 이름을 꼽으라면 단연 임영웅을 먼저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승 직후 그는 트로트 가수의 범주를 넘어 대중가요 전반에서 통용되는 국민 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음원 차트에서는 트로트 장르로는 이례적인 장기 상위권 기록을 세웠고 콘서트 규모 역시 단기간에 체조 경기장과 광고 시장에서도 임영웅은 중장년층에 한정되지 않는 폭넓은 소비층을 증명하며 브랜드 모델로서 독보적인 신뢰도를 구축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단발성 히트가 아니라 꾸준한 발매 주기와 안정적인 이미지 관리에서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영탁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공 궤적을 그렸습니다. 미스터트롯 이전부터 작곡가와 가수로 활동하던 그는 방송 이후 예능과 음악을 동시에 장악하며 다재다능한 캐릭터를 확립했습니다. 자체 히트곡을 직접 만들어내는 능력은 영탁을 단순한 출연자 출신이 아닌 콘텐츠 생산자로 끌어올렸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활약은 대중 친화적 이미지를 강화했고 이는 행사 시장과 방송 섭외에서 안정적인 수요로 이어졌습니다. 영탁의 성과는 음원 순위보다도 활동 범위의 확장성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이찬원은 젊은 연령층을 기반으로 한 성장 전략이 가장 명확한 사례입니다. 미스터트롯 이후 그는 트로트 무대에 머무르지 않고 교양 예능과 음악 프로그램을 오가며 세대 간 접점을 넓혔습니다. 깔끔한 진행 능력과 안정된 보컬은 방송 제작진에게 신뢰를 주었고 이는 장기 고정 출연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찬원의 성공은 폭발적이라기보다 점진적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입지가 단단해지는 유형에 속합니다. 특히 젊은 팬층의 유입은 향후 활동 지속성 측면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이 세 명의 공통점은 미스터트롯이라는 출발점을 빠르게 소화한 뒤 각자의 무기를 분명히 설정했다는 점입니다. 누구도 같은 길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대중성과 상업성이라는 두 축에서 가장 앞서 나간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방송 종료 이후 5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름이 사라진 적 없는 존재로 남았습니다. 김호중은 미스터트롯 이후 대중적 인기와 예술적 정체성을 동시에 추구한 가장 독특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성악 기반의 보컬과 클래식 색채를 유지한 채 트로트와 크로스오버 무대를 병행하며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했습니다. 대규모 콘서트와 오케스트라 협연 무대는 김호중을 일반적인 트로트 가수와 분리된 존재로 만들었고 이는 충성도 높은 팬덤 형성으로 이어졌습니다. 방송 출연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무대의 밀도와 공연 완성도로 브랜드 가치를 유지해왔습니다. 김호중의 성공은 대중 노출보다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에서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정동원은 최연소 출연자라는 상징성을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로 전환하는 데 성공한 인물입니다. 소년 이미지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 음악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했고 예능과 음악을 오가며 자연스러운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청소년 시기를 거쳐 성인 가수로 전환하는 과정은 위험 요소가 컸지만 단계적인 이미지 관리로 이탈을 최소화했습니다.
정동원의 팬덤은 세대폭이 넓다는 점에서 장기 활동에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의 성과는 지금보다 앞으로의 시간이 더 중요한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장민호는 미스터트롯 이전부터 오랜 무명 기간을 거친 뒤 안정적인 재도약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방송 이후 그는 트로트 팬층의 신뢰를 바탕으로 꾸준한 행사와 공연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신뢰와 완성도를 중시하는 행보는 장민호를 장수형 가수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팬덤의 결속력은 그의 활동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장민호의 성공은 급등보다는 안정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됩니다. 이 세 명은 폭발적인 화제성보다는 각자의 영역을 확실히 지켜내며 커리어를 확장해온 그룹입니다. 대중의 시선이 집중되는 방식은 달랐지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흔들림 없이 활동을 이어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습니다. 이들의 성공은 순위나 숫자보다 지속성이라는 기준에서 평가해야 할 사례입니다. 김희재는 미스터트롯 이후 비교적 빠른 속도로 팬덤을 확보했지만 활동 방향에서 여러 변곡점을 겪은 인물입니다. 무대 장악력과 댄스 트로트를 결합한 퍼포먼스는 분명한 강점이었으나 군 복무와 활동 공백이 흐름을 잠시 끊어놓았습니다. 복귀 이후에도 음악 활동은 이어졌지만 방송 노출 빈도와 화제성은 이전만큼 유지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희재는 콘서트와 팬미팅 중심의 활동을 통해 핵심 팬층을 지켜내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그의 커리어는 대중적 확장보다는 팬덤 유지라는 방향으로 재정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태주는 미스터트롯을 통해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지만 이후 행보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태권도 선수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과 퍼포먼스형 무대는 단기간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트로트 가수로서의 음악적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방송 출연과 이벤트 무대는 이어졌지만 가수로서의 존재감은 점차 희미해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나태주의 경우 미스터트롯 이후의 성공을 장기 커리어로 연결하지 못한 사례로 분류됩니다. 신성은 방송 이후 비교적 조용하지만 꾸준한 활동을 이어온 인물입니다. 대형 미디어 노출은 적었으나 지방 행사와 무대 중심의 실질적인 활동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화제성보다는 현장 중심의 활동을 택한 선택은 수익 구조 측면에서는 현실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다만 대중 인지도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신성의 행보는 눈에 띄는 성공보다는 생존과 유지에 초점을 맞춘 유형입니다. 이 세 명은 미스터트롯 이후 모두 다른 이유로 성장 속도가 둔화되었습니다. 각자의 선택과 외부 요인이 겹치며 출발선에서의 주목도를 끝까지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실패로 단정하기보다는 오디션 이후 현실적인 한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미스터트롯 시즌 1 탑10 가운데 5년 후 가장 성공한 가수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기 체감이 아니라 수치와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음원 성적, 콘서트 규모, 광고 계약, 방송 고정 출연, 팬덤 유지력이라는 5가지 기준을 놓고 비교하면 결과는 점점 명확해집니다. 일시적인 화제성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구조를 만든 가수는 남습니다. 임영웅은 이 모든 기준에서 가장 높은 평균치를 기록한 인물입니다. 음원에서는 트로트라는 장르적 한계를 넘어 일반 대중 차트에서도 경쟁력을 증명했고, 콘서트는 단독으로 대형 공연장을 채울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광고 모델로서의 가치 역시 특정 연령층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는 장기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5년 동안 단 한 번도 활동 공백이나 이미지 흔들림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임영웅의 성공은 압도적이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누적된 결과에 가깝습니다. 영탁은 종합활동지표에서 임영웅과 다른 방식의 성과를 보여줍니다. 음원 성적의 변동은 있었지만 예능 고정 출연과 자작곡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노출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강점은 단순한 가수 활동을 넘어 방송인과 제작자의 영역까지 확장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영탁은 다방면에서 살아남는 유형의 성공 사례입니다. 이찬원은 성장 곡선이 가장 안정적인 인물로 평가됩니다. 폭발적인 최고점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지만 팬층의 연령 분포와 방송 신뢰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장기 커리어를 기준으로 보면 이찬원의 잠재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의 성공은 지금보다는 향후 10년을 바라보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김호중은 수치로만 비교하기 어려운 독자적 성공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대중 노출은 제한적이지만 공연 티켓 파워와 팬덤 충성도는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대중가수와는 다른 평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가장 성공한 가수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대중성, 상업성, 지속성이라는 세 축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인물은 임영웅이 가장 근접해 있습니다. 그는 미스터 트롯 이후의 성공을 일회성 기회가 아닌 장기 구조로 완성한 사례입니다. 미스터 트롯 시즌1은 한 명의 우승자를 뽑는 프로그램이었지만 진짜 경쟁은 방송이 끝난 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순위의 의미를 바꾸기에 충분했고 무대 위의 결과보다 무대 밖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임영웅은 대중성, 상업성, 지속성이라는 세 요소를 동시에 확보하며 가장 완성도 높은 성공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영탁은 영역 확장을 통해 변화에 강한 생존형 커리어를 구축했고 이찬원은 안정적인 성장 곡선을 유지하며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우중은 대중의 흐름과는 다른 방향에서 자신만의 시장을 만들어냈고 정동원은 아직 끝나지 않은 성장 서사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장민호는 장수형 가수의 전형을 보여주었으며 김희재, 나태주, 신성은 각기 다른 한계와 선택의 결과를 드러냈습니다. 이 차이는 재능보다 전략의 문제였고 인기보다 지속성의 문제였습니다. 미스터 트롯은 기회를 제공했지만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음에도 누군가는 정상에 안착했고 누군가는 자신의 규모를 조정해야 했습니다. 이 결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증명합니다. 5년 후 가장 성공한 가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하나의 이름을 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누가 가장 현명하게 자신의 길을 선택했는가입니다. 미스터 트롯 탑10의 이야기는 지금도 진행 중이며 성공의 정의는 여전히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 시즌1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단순한 스타 배출이 아니라 트로트 시장의 구조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는 점입니다. 과거 트로트는 특정 세대의 전유물로 인식되었지만 이 프로그램 이후 트로트는 세대를 관통하는 대중 장르로 재편되었습니다. 탑10에 이름을 올린 가수들은 그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었고 각자의 선택은 곧 트로트 산업의 여러 갈래 길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임영웅의 성공은 우연이나 일시적 열풍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방송 이후 가장 빠르게 대중과의 거리 조절에 성공한 인물이었고 노출 과잉도 은둔도 아닌 정확한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음악적으로는 트로트의 정서를 유지하면서도 발라드와 팝적 요소를 흡수해 장르의 벽을 낮췄고 이는 비트로트가 아닌 대중가요로서의 확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그의 커리어가 특정 사건이나 논란에 의해 흔들린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안정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커졌고 결국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영탁은 방송 이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가수로서 무대에 서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작곡, 예능 진행, 그리고 방송 캐릭터까지 폭넓게 확장했습니다. 이 선택은 때로는 트로트 정통성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활동 반경을 넓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영탁의 사례는 한 장르에 머무르지 않는 유연성이 어떻게 생존력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성공은 특정 지표에서 압도적이기보다는 다양한 영역에서 꾸준히 존재감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찬원의 행보는 비교적 조용하지만 매우 전략적이었습니다. 그는 무리하게 이미지를 바꾸거나 단기간의 화제성을 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송인으로서의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가며 장기 고정 출연을 확보했고 이는 대중 인지도의 안정적인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젊은 팬층과 중장년 팬층을 동시에 확보한 구조는 향후 활동의 지속성을 크게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찬원의 성공은 지금 이 순간보다 앞으로의 시간이 김호중은 더 중요한 미스터 트롯 이후 가장 분명하게 다른 길을 선택한 인물입니다. 그는 대중적 경쟁의 중심에서 한 발 물러나 자신만의 공연 시장을 구축했습니다. 클래식과 트로트를 결합한 무대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었지만 팬덤의 결속력을 극대화하는 데에는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김호중의 사례는 성공의 정의가 반드시 대중 노출의 크기일 필요는 없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숫자보다 깊이를 선택했고 그 선택은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정동원은 아직 평가가 끝나지 않은 이름입니다. 어린 나이에 얻은 인지도는 축복이자 동시에 큰 부담이었지만 그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성장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급격한 변신 대신 단계적인 변화를 선택했고 이는 이미지 붕괴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정동원의 진짜 경쟁력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있으며 그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장민호는 화려함보다 신뢰를 택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미스터 트롯 이전의 긴 무명 시절은 그의 커리어에 깊이를 더해 주었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그는 급격한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고 대신 꾸준함이라는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단기 화제성에서는 불리했지만 장기 활동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현실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김희재, 나태주, 신성, 김수찬의 행보는 오디션 이후 현실적인 한계를 보여줍니다. 모두가 같은 출발선을 가졌지만 환경 선택 그리고 타이밍의 차이는 결과를 크게 갈라놓았습니다. 이들은 성공하지 못한 사례라기보다는 오디션이 만능 해답이 아님을 증명하는 존재들입니다. 미스터 트롯은 기회를 제공했지만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몫이었습니다. 결국 5년 후 가장 성공한 가수를 묻는 질문은 하나의 답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자의 성공 방식이 서로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정상에 올랐고 누군가는 자신의 영역을 지켰으며 누군가는 다른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이 다양성은 미스터 트롯이 단순한 경쟁 프로그램을 넘어 하나의 산업 플랫폼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미스터 트롯 탑10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공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재정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승자가 내일도 승자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지금의 조용함이 미래의 도약을 막는다는 법도 없습니다. 이 5년은 결과이자 동시에 다음 10년을 향한 서막일 뿐입니다.